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요양보호사 기출 예상문제 한 11문제 정도 살펴볼 거예요.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개론 파트를 가져왔고요. 지금 우리가 이론을 지금 표준교재 개정판 한 중간 정도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해서 개론과 그리고 이론 기초 파트 제가 문제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론 파트 한번 보실게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열공하러 가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잠시 시간을 드린 뒤에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살펴볼게요.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흥미와 의욕 상실, 주변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1. 경직성 증가 2. 수동성 증가 3. 의존성 증가 4. 우울증 경향 증가 5. 조심성 증가. 정답은요? 그렇죠. 우울증 경향의 증가예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제고요. 불면증, 식욕부진, 주변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타인을 비난하는 것에 들어가고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우울증 경향이 증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 흥미와 의욕을 잃고 불면증,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기억력 저하, 타인 비난 이거는 뭐라고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 번 더 심리적 특성 살펴볼게요.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해주고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우울증 경향 증가 2. 외향성 감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 조심성 증가. 정답은요? 그렇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이건 너무 쉬웠죠? 자아통합 얘기가 나온다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대표적인 계기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자녀의 출가 2번 빈둥지 중후군 3번 핵가족화 4번 배우자 사별 5번 은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노인에게 사회적인 어떤 상실감을 사회적인 건 아니지만 상실감을 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사회적인 역할 상실감을 주는 것은 5번 은퇴. 정답은 5번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등으로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감을 느끼고요. 자녀가 출가를 하면서 심리적인 소외를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 상실, 자녀의 출가 및 이런 요인들은 심리적인 소외와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독거노인 사랑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등을 지원해주는 노인복지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2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번 노인인권 보호사업 4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5번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서비스. 정답은요? 그렇죠. 무연고 노인의 사랑잇기, 무연고 독거노인의 장례 지원 이런 것들은 독거노인 보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시설의 종류 당연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1. 양로시설 2. 경로당 3. 노인복지관 4. 단기보호 서비스 5. 노인교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단기보호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단기보호 서비스 이외에도 요양, 방문 요양, 방문 모교, 주야간 서비스 등등 여기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요양 대상자 9인 이내인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대상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요양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곳은 어디인가? 1. 재가노인 복지시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관 4. 노인공동생활가정 5. 단기보호시설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은 2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죠. 그쵸? 대상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는 곳은 어디인가?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데 이름이 동일한 게 있어요. 하나 더 비슷한 게.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여러분들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9인 이내 이런 말이 인원이 나온다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노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서요. 노인들이 공동적으로 이 가정처럼 생활하는 곳이에요. 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 복지주택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메인 네임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른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우리가 주변에 얘기하는 요양원 얘기하는 게 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이 노인 요양시설은 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10인 이상의 대상자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가 요양 대상자 10인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대상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요양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정답은 노인 요양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오른 것은 1.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2. 백내장 수술로 잠시 외출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여성 3. 관절염으로 걷기가 어려운 55세 남성 4.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5세 여성 5. 고혈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남성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4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5세 여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정답인 45세 여성 같은 경우는 연령은 낮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먼저 연령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라고 하면 일단 65세 이상인 노인의 연령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2번밖에 없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게 물론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잠시 외출의 어려움 정도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는 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점수에 충분히 미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출에 매우 큰 제약이 있다라든지 신체활동이 어렵다라든지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가 됐었겠지만 현재 이번에 질문 문항 가지고는 등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다 65세 미만이죠.
65세 미만인데다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또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경우 노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1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1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노인의 권리 중 어떤 걸 침해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모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노인의 의사소통을 제재한다거나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자기 방임, 4번 유기, 5번 성적 학대. 정답은요? 맞습니다. 이건 좀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하죠. 학대의 유형을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보시자마자 바로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옷 또는 기저귀를 임의로 교체하는 거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문제예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자세로 옳은 것은?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냐 이 말이죠. 1번 허리를 펴고 지지면을 좁힌다. 2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바꾼다. 3번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4번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다. 5번 물체를 최대한 몸과 멀리 위치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그렇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답니다.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춰서 물건을 들고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를 펴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가장 안전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기보다는 지지면을 넓히는 의미에서 다리를 좀 벌리고 그리고 물건을 드시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물체를 최대한 몸과 가까이 붙여서 물건을 드시면은 허리에 덜 무리를 주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직업성 감염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 2. 오십견, 3. 고혈압, 4. 결핵, 5. 간염. 정답은요? 그렇죠.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직업성 감염 질환은 4번 결핵이 되겠습니다. 결핵뿐만이 아니라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리니 같은 경우는요. 결핵과 함께 요양보호사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11개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좀 많이 맞추셨나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시 다른 문제, 예상 문제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예상 문제 만들어서 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